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은 르트노 유니버시티 심리학과 교수 이종천 교수의 상담 이야기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종천 교수님 함께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달이 또 이렇게 훌쩍 지나가고 네. 저희 교수님과 함께하는 상담 이야기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네. 저는 오늘 주제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교수님과 함께 이 초대석 한 지가 2년이 좀 지났는데 이 상담 이야기 시간의 주제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저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긴 하지만 주제가 정말 매달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의 삶이 다양하니까요. 다양한 모습이 많으니까 문제도 네. 많고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오늘은 또 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 우리 청취자분들 어떤 주제인가 아마 생각하실 텐데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듣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듣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사실 관계와 연관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네, 그렇죠. 가족과의 관계, 그다음에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친척과의 관계, 그리고 관계가 참 어렵잖아요. 가까운 네. 사이면 사이일수록 어렵고 또 가까운 친구 또 주위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 문제에 있어서 참 어려운데 상담에서도 사실 이런 문제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해서 상담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이렇게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제 소통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대화하기가 어렵다. 네. 그다음에 내 생각을 말하기가 어렵고 또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잘 통하지 않는다. 네. 이제 그럴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잘 듣는 훈련이 사실 우리는 대부분 잘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 듣는 것의 중요성과 어떻게 잘 들어야 되는지를 조금 이제 얘기하면 오늘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대화에서 듣기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 주제는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네.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듣기가 잘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알고는 계시지만 네. 이게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왜 중요한지도 알아보겠지만 또 이 듣기를 어떻게 좀 잘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듣고 또 실천하는 데까지 좀 네.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화에서 이 듣기가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어떻게 이 듣기가 중요한지 듣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네. 사람이 여러 가지 마음속에 어떤 필요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해받고 수용받고 싶은 그런 갈망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정을 이해받고 싶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수용받고 싶은 네. 그런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수용이 되고 잘 들어줌으로 인해서 수용이 되는 건데 그 결국에 약간 수용되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결국에 내 얘기를 잘 이해해주고 누군가 들어준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줬을 때 그때 사람은 사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고 의미 있는 존재고 그리고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또 열리고 서로 간의 어떤 듣기를 통해서 이해가 되었을 때 결국에는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듣기는 너무 중요하죠. 잘 들어주지 않을 때 반대로 역으로 잘 들어주지 않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고 네.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일단은 각자가 잘 들어주는 것이 모든 소통에서 기본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이 잘 쉽지가 않죠. 그래서 듣기라는 거는 모든 소통과 관계의 기본,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네. 듣기가 이 모든 소통의 기본이다. 네네. 네.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맞아. 그런 생각이 들고 왜 사람들이 나랑 잘 통한다. 나랑 이야기가 대화가 좀 잘 된다. 이런 사람들과 있을 때 편하다고 생각하고 네. 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는데 그런 것의 모든 것의 시작이 잘 들어주는 거. 네. 그렇죠. 네. 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뭔가 나를 수용하고 포용해주고 이해해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네.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귀가 다시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맞아요. 없어져요. 네. 어떻게 하든지 나를 먼저 이해시켜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필요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인간 심리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수용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네. 내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고 싶은데 그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수용되고 이해된다는 느낌이 올 때 네. 내가 내 마음속에 그런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또 수용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네. 느낌이 없을 때 우리는 고립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관계하고 싶어 하지 않고 네. 거절감을 느끼니까 네. 그래서 그게 먼저 안 되면 사실 모든 소통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 이야기 들어보니까 왜 좀 성인들은 그래도 자기의 마음을 좀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좀 어린아이들은 솔직하잖아요. 네, 자신의 감정을.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께서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아니면 자기가 좀 어텐션을 받고 싶다 할 때 그런 거를 굉장히 표현을 하잖아요. 네, 아이들도. 그리고 네.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의 네.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는 것도.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아이들은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아이들은 되게 솔직하게 그걸 요구하잖아요. 맞아요. 네. 어른들은 교묘하게 해요. 교묘하게요. 차이 기본적인 필요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누구나 네.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하고 수용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은데 아이는 그냥 대체적 어른에 비교해서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맞아요. 어른은 돌려서 결국에는 마음속에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좀 어른들도 좀 아이처럼 솔직함이 필요할 네, 때가 맞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듣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듣는 연습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들을 때 좀 좋지 않은 반응들이 있어요. 네네.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않은 반응들이죠? 일단 우리가 이게 참 모순된 얘기 어떻게 보면 모순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듣기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얘기를 했을 때 B라고 하는 사람이 일단 이렇게 누군가 한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한 사람 듣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얘기를 빨리 하고 싶어하고 얘기하는 데 더 집중을 하지 사실 듣는 데에서는 별로 이제 많이 서툰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먼저 자기가 이해받고 싶으면 먼저 말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사실 자기도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먼저 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그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자기가 말할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들을 때 좋지 않은 반응들 중에 첫 번째는 나도 그랬어. 내 경험이랑 비슷하네. 그게 좋지 않은 반응이에요? 좋지 않은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한 2분 정도 했어요. 네. 근데 B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딴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에서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내 경험이랑 비슷하다. 그러면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자기 얘기를 20분을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렇네요. 네. 진짜 실제로 대화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왜냐하면 근데 사실은 먼저 얘기를 시작했던 A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한 5분 정도는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가 더 있었고 네. 더 설명을 더 하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한 2분 정도밖에 못 했는데 B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어서 나도 그랬다고 하면서 자기 경험을 만약에 20분을 얘기했다.
그러면은 처음에 A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에 답답함이 있겠죠. 그렇죠. 자기 얘기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네.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관심이 A라고 하는 사람에서 B라고 하는 사람으로 넘어가요. 결국에는 B라는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A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느낌이고에 대해서 충분히 더 깊이 듣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해요. 이게 나쁜 건 네. 좋지 않은 건지. 네. 뭐 이걸 아주 이게 뭐 엄청나게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잘 듣는 측면에 있어서는 네. 좋은 반응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교수님 저는 궁금해 하나 질문이 생겼는데 그 A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 B라는 사람이 나도 그랬어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그냥 나도 그랬어 하고 계속 들어준다면 그 말은 자체는 괜찮은 거죠. 그냥 맞장구 쳐주는 정도면. 맞장구 쳐주는 정도면 괜찮아요. 괜찮죠. 아, 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정말 그렇겠다. 이 정도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자기 얘기로 갖고 와서 네. 자기 얘기를 쫙 풀어버리면 네. 그러면은 관심이 A라고 하는 사람에서 B라고 하는 사람은 넘어가게 되죠. 우리가 그렇죠. 소그룹에서 작은 여러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대여섯 명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에서 그 얘기를 딱 꺼냈는데 음.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자기 얘기를 다 해버리면 사실 그 사람은 자기가 충분히 거기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가벼운 타픽 같은 경우는 꼭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어떤 깊은 얘기라든지 속 얘기라든지 네. 어떤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 이런 경우가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어요. 예, 뭐 단순한 얘기들은 상관없겠죠. 크게 상관은 없겠죠. 네. 그러나 조금 그래도 약간 좀 심각한 얘기거나 네. 그럴 때는 사실 이런 반응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이런 일 때문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 때문에 나 힘들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도 그랬냐? 나도 그랬어. 힘들었어. 그러면서 자기 힘든 얘기를 서론부터 결론까지 쫙 얘기해 버리면 네. 그러면 별로 좋은 건 아니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채팅창에서 한 분이 박사님 제 얘기를 하시네요. 말새치기 하는 네. 거라고. 말새치기라고 또 표현할 수도 네. 있겠네요. 네. 제가 상담 이제 저희가 가르치는 이제 학생들 상담가가 되려는 학생들한테 네. 가장 주의시키는 것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담자가 어떤 어려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담가가 자기 딴에는 공감을 한다고 얼마나 힘드셨겠냐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라고 해서 자기 얘기를 해버리면 네. 그러면은 이 내담자가 힘든 얘기를 지금 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얘기를 그러니까 자기 문제로 갖고 와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 상담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상담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는 이 부분에서 단단히 주지를 시켜요. 그러니까 네.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도 그랬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네. 얘기를 그냥 하고 싶을 수 있어요. 맞아요. 너가 이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 사람의 관심사가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대화에서 듣기가 중요한 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겠지만 상담가에게도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네. 덕목인 네,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네. 예. 자, 이렇게 나도 그랬어 하면서 중간에 말을 끼어들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늘어놓는 거 좋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또 어떤 것들이 좋지 않은 반응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감 대신에 동감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두 가지 차이를 약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정말 힘들었을 수 있겠다고 그냥 그 사람의 감정의 레벨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건데 동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감정을 내 감정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한 예를 들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 만약에 자녀가 밖에 나가서 친구랑 좀 어려운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감정이 네. 상해서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딴에는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나 밖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엄마가 듣고 나서 그래 너 오늘 되게 속상했겠구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그걸 자기 감정으로 자기 엄마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너가 정말 되게 힘들었겠구나라고 해주는 거를 읽어주는 것이 공감인데 네. 동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딸이나 자녀의 감정만큼 자기도 굉장히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아. 어떻게 걔가 그럴 수가 있니? 그러면서 막 본인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말한 사람이 그 사람의 기분을 살피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그게 너무 이제 심하게 그렇게 만약에 되면 내가 분명히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엄마도 굉장히 기분 나빠할 텐데 말을 어, 안 할 것 같아요, 예, 나중에. 네.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져서 음.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의 말한 사람의 기분을 그냥 읽어주면 되는데 때로는 그것을 자기 감정으로 갖고 와서 자기가 더 그 감정을 표현해 버리면 네. 그 말하는 사람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힘든 일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이거 분명히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이 더 마음 아파하니까 내가 때로는 얘기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들어준다고 하는 거는 그걸 자기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 감정이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말한 사람이 기분이 어땠는지에 중점을 둬야 돼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걸 자기 감정으로 갖고 와서 자기가 더 화를 내버리면 네. 그러면은 이제 주객 전도가 되는 거죠. 이것도 평소에 많이 하는 그럼요. 그런 실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또 잘 모르지만 네.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죠. 잘못된지도 모르고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들을 때 좋지 않은 반응들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저희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다일과 웬디가 함께 부른 그해 여름 듣고 광고 듣고 저희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르트너 유니버시티 심리학과 이종천 교수님과 함께 오늘은 대화에서 듣기의 중요성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듣기가 중요하다는 것 이야기했고 또 들을 때 좋지 않은 반응들 우리가 알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혹은 정말 몰라서 이렇게 좀 실수를 하고 좋지 않은 반응들을 나타낼 때가 있는데 두 가지 저희가 이야기했어요. 네. 자, 들을 때 좋지 않은 반응들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내가 너라면 네. 그렇게 해서 충고하는 거예요. 내가 너라면. 예. 이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왜 이게 좋지 않냐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충고를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냥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래서 그냥 힘들고 그냥 내 감정을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고 읽어줬으면 좋겠고 네. 그냥 그냥 자기는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들으면서 그러니까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충고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말하는 사람 처음에 말했던 사람이 그걸 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충고를 섣불리 하는 것이 들을 때 좋지 않은 반응이에요, 사실은.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충고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때 그럴 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이런 너의 기분이 진짜 상황이 어려웠던 것 같다. 근데 내가 이렇게 좀 하나 얘기를 좀 해도 될까? 혹시 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금 얘기해도 괜찮을까라고 물어보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만약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래 그러면 얘기해보라고 하면 그때 얘기를 하고 네. 그렇지 않고 이 사람 얘기가 덜 끝났거나 아니 그냥 아니 꼭 뭐 나도 답은 알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지 그렇지만 이랬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사실 충고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답을 다 알고 있는데 그냥 힘들다는 걸 쏟아내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미 답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충고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군요. 어떤 경우는 정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듣고 싶은 경우가 그래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사실 먼저 확인을 하는 게. 네. 예. 그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얘기해 버리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하고 안 맞을 수 있죠. 네, 그렇겠네요. 충고하기 전에도 그 상대방이
충고를 원하는지 필요한지 네. 물어보고 또 충고를 하라.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농담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실수를 할 때가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농담조로.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이렇게 튜닝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와 그다음에 그 기분과 그런 걸 헤아려서 때로는 물론 뭐 농담을 할 수도 있겠죠. 농담이 그 사람의 긴장을 풀어줄 수도 있고 유머가 사실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대화에서. 네. 그런데 그 농담이 마치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농담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렇죠. 나는 그런 농담할 기분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농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내 문제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농담과 유머는 우리의 대화를 원활하게 해주고 우리의 감정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타이밍과 어떤 그 상황을 잘 봐서 네. 해야지 그 듣는 사람의 의도가 처음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그게 아닌데 우리가 농담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농담조로 이야기하는 것도 좀 상황을 봐서 네네. 네, 좀 그럼요. 조심하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예. 다음은 그 다음에는 뭐 굳이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잖아. 뭐 걱정하지 마. 그렇게 화 안 내도 돼. 뭐 이런 식. 말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부인하는 거. 그렇게 되면 감정은 그냥 감정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화를 낼 필요가 있나? 이제 그렇게까지 우울해할 필요 없어. 괜찮아.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처음 말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내 입장이 네가 돼봤어?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죠. 맞아요. 네가 내 기분을 정말 알아? 내가 정말 얼마나 힘든지 네가 내 입장에서 겪어봤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네. 그 이야기 꺼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네네. 그것을 받아주고 공감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분과 상황을 부인하면 좋지 않은 그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저희가 5가지 이야기했는데 또 마지막은 뭐냐면 그 전에 얘기하지 않았니? 이런 거예요. 네. 또 이러는 거죠. 쉽게 말해서 듣는 사람의 반응이. 네. 이 사람의 그 약한 부분일 수 있고 그리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힘들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비슷한 주제를 이 사람 만나면 비슷한 주제를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고민해서 한번 얘기했던 문제였는데 그때 잘 들어줬는데 나중에 와서 또 비슷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면 사실 지겨울 수 있죠. 사실. 그렇죠. 충분히 지겨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효과적인 듣기의 측면에서는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 또 시작이네? 라는 그렇게 직접적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런 뉘앙스를 이렇게 풍기면 말하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그걸 또 알아듣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음의 문을 닫게 되겠죠. 이 마지막 반응은 좀 가족 중에서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자주 이야기를 한다는 건 좀 많이 접하고 그럼요. 서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아주 친한 친구 네. 사이라든지 가까운 이제 가족끼리라든지 그럴 때 사실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잘 듣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들을 때 좀 신경 써서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눈치를 본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서 좀 듣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들을 때 좋지 않은 반응들 설명해 주셨고요. 이제 건강한 듣기의 방법 저희가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은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상적인 대화에 다 적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좀 예를 들어서 아주 좀 심각한 얘기, 특히 가족들이라든지 가족들 간의 대화라든지 부부 간의 대화라든지 어떤 자녀와의 대화에서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굉장히 어떤 두 사람이 서로 감정이 얽혀 있는 좀 민감한 주제들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딱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반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이 입장에서. 보통 그래서 우리가 왜 대화에 실패하게 되냐 하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먼저 자기 얘기를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반박하는 거죠. 그 얘기에 대해서. 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한쪽은 이제 얘기를 우리가 처음에 들을 때 이 사람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느낌이 들 때 우리가 그 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화가 막혀버려요.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입장이 있는데 내가 그게 아니고 이게 이런 거야라고 하는 내 입장을 얘기를 해버리면 네. 처음에 말한 A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이해를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걸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은 B가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B가 나를 이해를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자기 얘기를 또 하는 경우가 있죠. 아. 그러면은 B 입장에서는 B가 이제 처음에 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 하나가 아니고 이거야. 둘이 이게 다른 입장이 있어. 내 입장은 이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A가 자기 말을 또 안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A가 입장에서 A가 또 자기 얘기를 또 한 거잖아요. 그럼 네. B도 사실 자기 얘기가 안 먹힌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면 A도 B도 다 마음이 상해버려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A가 말하기 시작했으면 B가 자기 입장을 말하려고 하는 거를 일단 무조건 스탑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스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무조건 그 말을 끊지 않고 무조건 들어야 돼요. 일단 네. 듣고 그 다음에 자신을 방어하거나 이제 다른 사람 생각에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생각에 대해서 더 말하도록 시켜요. 오히려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그게 힘들어요. 아. 근데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때 나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라는 말을 대수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내가 지금 들은 말이 이런 건데 왜 이렇게 됐는지 조금 더 얘기해 볼래? 이렇게 하면 말하는 사람은 더 신나서 더 얘기해요. 네. 예, 그러면은 정말 말하는 사람 이 A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B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내 얘기를 알려고 하는구나. 네. 정말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테크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테크닉을 말씀드리지만 네. 정말 실제로 그런 마음을 앉아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건지 정말 마음으로 네. 그렇게 하는 건지는 말하는 사람이 기가 막히게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그렇겠죠. 얼굴 표정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태도라든지 이런 걸로 알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것을 내려놓고 좀 더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 오히려 사실 딱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래? 그럼 내가 널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더 얘기해 볼래? 이거 어렵지만 네. 연습하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아서 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연습해야 돼요. 네. 이거는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와 똑같아요. 이게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좀 이게 쉽지 않겠다 하지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든 게 이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중간에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예, 그게 예,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한번 스탑을 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예, 결코 쉽지는 않지만 쉽지는 않은데 굉장히 대화에서는 효과적인. 굉장히 네.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우리가 어떤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이제 특히 가족 간에 그런 대화가 많잖아요. A라는 사람이 만약 자녀나 이제 자기 배우자가 어떤 얘기를 했으면 억울하다는 느낌이 딱 들고 마음이 팍 상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자기 얘기를 해버려요. 자기 입장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뭐 이렇다라는 얘기를 해버리면 네. 이 사람은 자기 먼저 말한 A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입장을 이해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결국에 나중에 자기 얘기를 들으려면 본인이 이해받았다고 하는 느낌이 있어야 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해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네. B라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 얘기를 해도 A라는 사람이 일단 자기가 이해받지 못했기 때문에 B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의 공간이 없어요. 귀를 안 열겠다. 그러니까 효과적이지 않은 거예요, 대화가. 네.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아. 그러니까 그럴 때 일단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충분히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의 말로 상대편이 어떤 느낌인지를 자기가 어느 정도 요약을 해서 내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네 기분이 이런 상황이 돼서 이런 것 같다. 네. 그 맞냐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소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을 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이해한 건 이거야라고 A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 A가 들어보니까 그게 맞아요. 이해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화가 그러면 듣기가 된 거예요. 아. 그러면 B라고 하는 사람 과연 언제 말할 수 있냐? 이제 B도 할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좋은 듣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A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을 B라고 하는 사람이 이해를 했고 그 이해한 것을 얘기를 해줬을 때 A한테 그게 A가 맞아 그거야라고 하면 듣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턴이 바뀌는 거죠. 네. 이제 B가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B가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A도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듣는 거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가 풀려요, 사실은. 네. 근데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게 이제 듣기에서 처음에 실패하는 거죠. 네. 듣기에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B가 이제 어떤 자기가 이해한 거를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혹시 내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해한 건 이건데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한 거면 네가 좀 다시 설명해 줘. 이렇게 하면은 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대화가 진행되다가 A가 그래 이제 내 말이 충분히 전달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A가 말하는 턴이 끝난 거죠. 순서가 끝난 거고 이제 네. B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알면서도 참 그 이야기가 참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채팅창에서 1271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듣기만 하는 게 힘들어요. 크크 하셨는데 맞아요. 네. 이게 그래서 네. 어떤 경우는 아주 예민한 토픽에서는 듣자마자 짜증이 확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감정 컨트롤이 힘들어서 어. 더 이상 어떤 듣는 것 자체가 힘든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사실 좀 어떨 때는 시간을 좀 달라라고 좀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 내가 생각이 좀 정리되면 감정이 정리되면 다시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보자라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그것도, 있고요. 네. 예, 뭐 듣는 게 다양하지만 일단은 듣는 것에 대한 어떤 중요한 다이내믹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저희가 뭐 시간이 별로 없지만 한 가지 질문 드는 게 그러니까 참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방이 이야기를 했을 때 뭐 그게 아니라 하거나 끊지 않고 듣고는 싶은데 이게 상대방 이야기를 그럼 내가 계속 듣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좀 길어지다 보면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때로는 좀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길어지면.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 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뭐가 포인트인지 모르겠고 막 정확하게 막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대화를 끊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끊고 내가 대화를 잠깐 끊은 다음에 내가 요약을 해요. 보통은 내가 들은 게 뭔지, 네네. 내가 들은 게 뭔지를 요약한 다음에 이거 맞냐라고 말하면서 화제를 전환을 시켜요. 그렇게 하면 대화를 말하는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얘기하는 거를 좀 네. 막을 수 있죠. 1271님도 이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반복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어머니께서 한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자꾸 듣고 있자니 힘든다고. 그럼요. 네. 듣는 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근데 정말 대화를 잘 하려면 네. 아무리 이게 힘들어도 잘 듣지 않으면 대화란 힘들어요. 네. 네. 그리고 내가 조금 들어주는 만큼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뭔가 이렇게 포용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느낄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대화에 이걸 적용할 수는 없어요. 네. 예. 그거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민감한 주제를 얘기할 때는 이런 대화법이 도움이 돼요. 네, 심각한 이야기를 할 때 또 가족끼리 좀 이야기할 때 이런 방법으로 좀 건강한 듣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종천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네, 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저희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